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6일 최병무 임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패배, 그리고 지방선거 참패. 이 두 사건이 민주당한테 얼마나 큰 충격을 줬겠습니까? 가히 대란, 그러니까 중국으로 얘기하면 춘추 전국시대와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그 책임자인 이재명 의원이 뒤로 물러나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이른바 군웅 할거위 시대를 맞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게. 그런데 지금 이재명 의원은 그게 아니고, 내가 책임을 지고 이 당을 다시 수습하겠다, 거의 이런 개념으로 나오는데 본인은 긴 침묵을 이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나서서 대리전 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란 상황에서 한술 더 떠서 친명계가 전당대회 룰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친명계가 아닌 사람들의 아까 제가 춘추 전국시대 군웅 이런 얘기를 했었죠. 8월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 예상되는 후보들은 누가 있냐면 4선 홍영표 의원, 작년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그 후보한테 석패했었죠. 그 다음에 3선의 전해철 의원. 이 사람은 또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재명 후보한테 졌습니다. 그 다음에 5선의 서른 의원,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4선의 우원식 의원, 86그룹의 3선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그 다음에 재선의 박주민 의원, 초선의 이탄희 의원 등이 고심하고 있다. 근데 초선, 재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고심만 하다가 말 가능성이 아주 많고요. 여하튼 최소 3선 이상, 거기다 친문 핵심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 삼철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삼철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이런가 하면 일부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대항마로, 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계 은퇴한다고 했지만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모셔서 이재명 대항마로 만들자, 이런 분위기도 지금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대중성이, 이재명 의원에 맞설 만한 대중성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김부겸이나 이낙연으로 하자.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내일 미국 연수를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중도에 불러오자, 내지는 연수를 가지 못하게 하고 대표로 추대하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말만 무성할 뿐입니다. 그야말로 대란 상황이죠.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와중에 친명계, 친 이재명계에서는 전당대회 룰을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올 3월 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 당원이 오히려 늘었다, 이런 거 한번 보도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대략 10만 명 정도가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개딸,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개딸, 개혁의 딸들, 주로 2030 여성들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030 남성을 겨냥한 여러 가지 여가부 폐지 등 이런 공약을 내놓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반대 작용으로 2030 여성들이 이재명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고, 이재명 후보는 그것 때문에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을 영입해서 그걸 활용한 측면이 있죠. 실제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도움 받고 나니까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그냥 집으로 가버렸죠. 지방선거 참패했다 그러니까 그 20대 여성 정치인이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탄고토의 전형적인 형태다. 물론 앞으로 또 표가 필요하면 아마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을 불러드릴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장식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당에 뿌리가 없으니까. 원래 줄곧 정치판에서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은 본인이 실제 정치를 하고 싶으면 이런 기회에 뭔가를 확실하게 자기 세력, 내지는 자기 세력이라는 게 꼭 의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세력이라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 예를 들어서 박지원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2030 여성으로 뭘 조직을 해서 자기의 힘을 보여줬다면 좀 이런 취급을 받지는 않았겠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게 정치의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 대략 10만 명 중에 한 3만 5천 명 정도가 개딸들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 사람들은 3월 9일 대선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 민주당 전당대회 규정에 의하면 6개월 동안 당비를 납부해야 투표권이 있습니다. 3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8월 전당대회까지는 6개월이 안 되죠. 9월 달이 돼야 6개월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바꾸자. 그걸 한 3개월 정도로 바꾸자. 이렇게 친 이재명계의 이수진 의원이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안인데, 여기다가 어제 정청래 의원하고 김용민 의원 등 이른바 강경파들,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현재 전당대회 룰에 보면 대의원이 45%, 권리당원이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10%, 일반 당원 여론조사가 5%, 요걸 합산해서 대표를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달에 정당혁신 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이 룰을 보면 대의원은 20%, 그러니까 대의원의 비중을 45%에서 20%로 줄인 거죠. 절반 이하로 뚝 잘라버린 겁니다. 권리당원은 40%에서 45%로 늘리고요. 일반 당원은 5% 그대로, 국민 여론조사는 10%에서 30% 변경하자,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핵심 요지는 뭐냐면, 대의원의 비중은 확 줄이고 권리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확 늘리자, 이런 겁니다. 이거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당연히 이재명 의원한테 유리하죠. 왜? 이재명 의원은 이 대의원이라고 하는 거는 각 현재 현역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위원장들 또는 현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추천하는 멤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원 숫자가 많거나 지역위원장 숫자가 많으면, 지역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는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는 옛날에 지구당 위원장 개념인데, 많으면 당연히 대의원 표를 장악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약하다고 보는 거죠, 이재명 의원계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전당대회 룰을 개정하자 그랬는데, 이게 4월 달에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4월부터 그러면 어느 정도 작업에 들어갔나? 오히려 친 이재명계의 김남국 의원 등은, 자, 친문계가 이재명 낙선을 위한 기획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4월부터 이미 이재명 당권 도전을 위한 기획에 들어간 거는 친 이재명계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그런 주장, 전당대회 룰 변경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친문계나 아니면 반 이재명계에서는 반대하겠지요. 근데 이거는 친문계나 또는 반 이재명계에서 본다면 적반하장이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 지금 대선 패배와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그 사람을 당선시켜주기 위해서 룰을 변경하자? 이건 더욱더 어이없는 일이죠. 이런 어이없는 일을 이 대란 중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치. 이재명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대치입니다. 크게 한번 판을 흔들어 보자, 이런 거거든요. 되든 안 되든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요, 이 지금 친명계가 주장하는 바대로 만약에 당원 당규를 해서 전당대회 룰을 변경한다고 한다면, 결국 개딸들이나 아니면 이재명 지지자들, 이 사람들한테 대거 투표권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친명계로서는, 반명계로서는 결사적으로 이걸 저지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대중성에서 그 친문계나 아니면 반 이재명계가 이재명 의원을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사적으로 저지해야 할 상황이다. 그래서 이 또한 또 하나의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반 이재명계 입장에서 보면 참 지금 이재명 의원계의 주장이라는 것이, 지금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한수를 더 떠서 룰을 변경하자고 나오니까 어이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이따 나올 얘기는 도저히 저 이재명계하고는 당을 갖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분당할 것이냐? 더욱더 못하죠, 그건. 왜? 구심점이 없으니까. 그렇죠?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분당이 어려울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계에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는 핵심 지지층이 도망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뭐 중도층 뭐 이런 거 지금 그러니까 산토끼 잡으러 갈 때가 아니다. 집토끼 단속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정말 우리는 야당복이 있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야당복이 있네 라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전국 선거에서 4연패하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계속해서 뭐 개혁 어쩌고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복이 있다 이랬는데 지금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야당복을 맞이하게 생겼다. 왜? 민주당이 이렇게 대란 상황에서도 또 이재명 의원이 더욱더 욕심을 부려서 대치 상황을 만드니까 그렇게 되면 이 민주당이 언제 다시 회복해서 대여 투쟁 전선에 나설 가능성 요원하죠. 거기에다가 이재명 의원계가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당권을 장악할 경우에 이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대 이재명 대립구도가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 뭐 0.73%라고는 하지만 일단 이겼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여당이 됐습니다. 여당으로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야당보다 훨씬 더 많죠.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잘 아시지만 뭐 정치 보복을 할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쭉 제기돼 왔던 뭐 성남FC 후원 대장동, 백현동, 뭐 요새 뭐 고등동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 뭐 경기도 법인카드 횡령 의혹, 뭐 너무나 많습니다. 수사할 내용들이 또 현재 수사 중인 내용들이. 그것만 그냥 잘 검찰이나 경찰에 맡겨도 글쎄요 뭐 탄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보복이다 하는 소위 민주당의 반경 논리가 국민들한테 별로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이재명 또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외에는 중도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은 정치보복이라는 논리에 공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표를 얻을 방법이 없고 민주당은 지금도 이렇게 강성 지지층, 핵심 지지층 중심으로 지금 뭉쳐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재명의 이 대란 대치가 과연 제대로 먹혀들 것인가. 적어도 당내에서는 먹혀들지 모르지만 당 밖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을 뿐더러 당내에서도 글쎄요 지금 전당대회 한 2달 남짓 남겨놓고서 룰을 나한테 유리하게 바꾸자 이게 과연 당원들한테 먹힐까요? 더군다나 대의원 영향력을 확 줄이자고 하는데 민주당 대의원이라는 게 결국은 민주당의 근간 조직입니다. 그 영향력을 확 줄이자는 데에 민주당 의원들, 지역위원장들 이 사람들이 동의할까요? 동의하지 않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또한 이 문제를 놓고 대단히 격돌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재명계가 아직은 반이재명계가 뭉쳐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반이재명계보다 숫자 전체로 보면 작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전당대회 룰 변경은 그러니까 이른바 이재명의 대란 대치는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재명은 대란 대치 전략을 쓰느냐? 그거는요. 지금 현재 본인의 당대표 도전 여부를 둘러싸고 격돌이 전선이 이쪽에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선을 전당대회 룰 변경 쪽으로 슬쩍 옮기는 효과. 이게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국면을 바꾸는 효과가 있죠. 이거는 순전히 정치 논리로만 본다면 대단히 성공적인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되든 안 되든 되면 더 좋고 안 돼도 나는 당대표에 도전해서 당선될 수 있다. 근데 그럼 왜 이러느냐? 현재 이재명이냐 아니냐라는 국면을 전당대회 룰 변경이냐 아니냐
뭐 개혁성을 좀 더 가미하느냐 아니냐라는 쪽으로 초점을 흐트러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의 대란대치라는 전략은 그 정치 테크닉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좋은 전략인 거는 맞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민주당의 또 반 이재명계는 다시 한번 또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 그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란대치는 뭐 잘 아시다시피 모택동, 마오쩌둥의 말입니다. 세상을 뒤엎으려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고 세상을 크게 흔들어야 크게 다스릴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대란, 거기서 이재명 의원은 이걸 대치, 크게 다스리려고. 그건 무슨 얘기냐? 현재 이재명이냐 아니냐는 국면을 전당대회 룰 변경 쪽으로 몰고 가서 국면을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의 대란대치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이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아마 전당대회 룰 변경은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이재명이냐 아니냐를 전당대회 쪽으로 초점을 옮기는 데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